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건강한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생계를 위해 매일매일 지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퇴사하기 전 저의 인간관계는 후자였습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만 가득 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사원으로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을 쏟는 건 회사뿐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뿐이잖아요. 생계와 관련이 있다 보니 쉽게 싫은 티도 낼 수가 없죠. 싫어도 참아야 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참아야 하고. 그런데 퇴사 후에 인간관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싫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점은 퇴사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겠다는 기준과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다니지 않더라도 나부터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선 퇴사하기 전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이랬습니다. 첫째, 본인의 의사만 강요하는 사람. 꼰대라는 표현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내 의견만 맞고 상대방의 의견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둘째,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 본인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질투심만 느끼고 온통 그 사람 험담만 하고 하루 종일 짜증내고 시샘하면서도 본인의 발전엔 1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욕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같이 욕해주길 바라는 특성이 있어서 원치 않게 나쁜 말들을 해야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동조해주지 않으면 나까지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 뭔지 아시죠? 셋째, 강제로 호의라고 베풀어 놓고 몇 배로 빼앗아가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호의라면서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빚지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호의를 한사코 거절하면 본인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억지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친절을 베풀어 놓은 다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면서 본인한테도 그만큼 잘해달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넷째, 경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경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잘 들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잘 들어준다는 건 상대방의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면서도 의견을 줄 땐 의견을 주고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오로지 본인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1도 듣기 싫은데 내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TMI보다 더 TMI 하는 사람들이요. 말이라는 건 쓸데없이 많이 할수록 좋은 말보단 안 좋은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필요 이상이기 때문이죠. 퇴사 후 이렇게 4가지 유형들과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간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는 똑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1년 넘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기준을 세워놓고 마인드셋을 한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 관계는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인간관계의 기준은 과거와 반대로 잡았습니다. 첫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람. 내 의견만 맞아 라고 강요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보단 내 의견도 맞고 너의 의견도 맞아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지도 않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아이디어도 샘솟습니다. 그게 일이랑도 연결되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또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서 점점 더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건 자존감이 낮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줄 줄 알더라고요. 과거엔 저도 자격지심이 심했는데 건강한 인간관계로 바뀌고 나니 다른 사람의 발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게 되었어요. 또 본인만의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셋째,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넘어오는 사람들 투성이어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은 선을 지켜줍니다. 선을 지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것이에요. 내 의견, 내 공간, 내 마음을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저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경청해 줄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시네요 인데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경청을 하게 된 것은 자기계발서를 100권 넘게 읽으면서 새롭게 배운 것인데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계속 내 경험도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생각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거나 함께 기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회사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직을 5번 이상 했는데요. 그때마다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퇴사한 회사 동료들과도 오래도록 연락하며 지내고 종종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전 회사의 단점이더라고요. 그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직도 그러냐? 뭐 이 정도뿐이에요. 발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나는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책 이야기를 하거나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행복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겠죠? 코드가 맞지 않으면 냉정하더라도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과거의 삶과 똑같이만 살게 돼요. 미래를 살고 싶다면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걸어나가셔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내 기준과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나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